찌라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찌라시는 아니야. 난 그건 인정할 수 없어. 이런 아니 각종 찌라시를 다 검토하는 시간입니다. 아니 까지는 나오는데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과 아까 좀 전에 승복 메시지를 쓴다는 말씀에서 저는 제가 이제 경험한 것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쓰는 멤버들은 거의 다 제가 아는 멤버들입니다. 아, 어제 이제 불이나케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보는데 만약에 모여서 승복 메시지를 저도 썼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턱 밑에서 경험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매사를 승과 패로만 재단을 합니다. 그런데 패를 인정한 적이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없어. 한 번도 없습니다. 사과하면 지는 줄 아는 네네.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전제 조건이 하나가 본인들이 완벽히 이 탄핵 파면된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만약에 메시지를 쓴다면 그건 정말 선빵으로 하야 메시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다고요? 8대 0이라고 하면 예, 8대 0에 아니 8대 0이든 하여튼 자기가 파면된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확실히 확인이 됐다면 모여서 뭐를 쓴다면 저는 절대로 그건 승복 메시지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뒤를 계산을 해보면 계속해서 정치적 정무적인 싸움을 한다. 왜냐하면 헌재에서도 계속 자기 변론을 한 게 결국은 정치를 한 거거든요. 정치적 메시지만 계속 던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까지 그 사람들의 습성을 봤을 때는 쓴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하야 메시지. 하야라는 게 법적으로 옳다 그러다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일단 선빵 날리고 계속해서 어제 이런 해석을 누가 하더라고요. 뒤에 법원에서 구속 안 되고 잘 보이기 위해서 승복 메시지를 쓴다 이런 해석을 하던데 저는 그건 틀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파면이 되면 특검 뭐 어떤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든 명태균 특검이든 거기에 얻어 걸려 다시 구속 다른 건으로도 구속이 될 확률은 뭐 100%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보면 구속이나 이런 걸 면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승복 메시지를 썼다는 거예요, 쓴다. 안 썼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모른다는 모여서 거지. 뭔가 움직임을 하는데 네. 저는 승복 메시지를 썼으면 좋겠는데 안 썼을 것이다. 상상 이상을 하는 사람들이라 최소한 승복 메시지는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승부 메시지도 아니고 거기서는 4대4 분위기라는 거죠. 현재 용사는? 분위기는 내부 용사는? 분위기로는 4대4는 아니에요. 용사는? 실제로 만세 부르는 분위기가 있었고 경호처 이런 데들도 헤드들은 돌아온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직원들은 아니고 그러면 저기 윤석열은 만세를 불렀다는 거고 그렇죠. 윤석열과 몇 윤석열 명은 만세 그런데 불렀다는 처음에는 만세를 부르고 그 다음부터는 또 그렇게 조용해 있습니다. 그런데 뭘 먼저 선제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하얀 이거는 나는 그거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 김주현 민정수석의 이름이 명확히 나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주현 수석 이름을 말해도 되냐라고 우리가 물어봤는데 해도 된다고 3번, 4번을 확인을 받았어요. 잠깐만요. 확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김주현 수석이 그럼 무슨 종류의 로비를 했느냐. 지난번에 구속 취소 즉시 항고 여기 이르는 것까지 김주현이가 원래 다 맡아가지고 했었다는 이제 설이 있어요. 그런 설들이 그랬는데 나돌았죠. 그렇죠. 그랬는데 그거 플러스 이 재판관에 대해서까지 자기네가 미루고 뭐 하는 데까지는 어쨌든 이쪽 라인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확인이 됐고 미뤄기까지는 했는데 그러고 이제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미루는 것만 가지고 이제 안 되고 더 이상은 이제는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확실한 사람에게 로비를 했었다는 어떤 식으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대형 로펌이 가가지고 여생은 우리가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이런 식의.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그 로비의 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너네는 변호사 들고 법조인이니까 이거 끝나고 나면 그럼 대형 로펌이지. 나중에 우리랑 같이 일할 수 있고 뭐 이제 뭐 그렇지, 그런 이런 거지. 식이었겠죠. 나도 잘 몰라요. 짐작. 네, 그런 어쨌든 짐작인데. 그냥 그렇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어. 그런 걸 했는데 이게 안 했는데. 먹혔다는 거예요. 안 먹혔다고 어떻게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네들이 제보해 준 사람이 자기네들이 생각한 마지막 보루인 그 사람마저도 안 먹혔다는 거예요. 그게 어제까지 확인이 된 얘기였고, 근데 이거는 크로스체크를 우리가 몇 번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저 사실이 맞다면 적어도 그 로비가 안 먹혔다는 사실을 듣고 윤석열한테는 보고 안 했다는 얘기인데. 아니 둘 다 사실이면 보고를 했고 우리가 알기로는 보고를 했고, 보고를 했다고? 예, 보고를 했는데. 그럼 완전히 정반대 얘기인데. 왜냐하면 김주현만 그런 로비를 한 게 아니라 거의 플러스 알파 매우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네. 내가 그 인물에 대한 이름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인물이 되게 영향을 많이 이 미쳐요. 설은 굉장히 구체적인데. 나 여기서 되게 이제 하나 구체적이에요, 되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 기억나는 한번 그 변호인단 윤석열의 변호인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표적인 사람 석동현,
동부지검장 출신입니다. 김홍일 고검장 출신입니다. 윤곽근 고검장 출신입니다. 송혜은 검사장 출신입니다. 김주현 마찬가지로 다 검사장 검사 출신이죠. 출신들입니다. 그러면 법관들 입장에서 윤이 총장 할 때 일종의 사찰했죠. 그런 기본적인 감정이 분명히 좋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 검찰 출신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때로 돌아가 보면 똑같습니다. 박근혜 때 민정수석이 보고를 했죠. 5대 3입니다라고 보고를 해서 끝까지 믿었다는 거 다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지금 구조가. 이들이 날짜도 4월 4일로 정하는 거 몰랐죠. 이들도 모르고 당도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이 확실히. 구조에 이 몰라요. 변호인단 구조에 어느 정도 힌트가 있습니다. 아니,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 이분들이.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 잘 틀리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저께부터 전화를 하는데 그 법관이 안 받는다는 거죠. 아니 여기에 지금 말 안 한 변호인이 몇 명 있어요. 지금 이분이 말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예, 그 대형 로펌의 누군가가 그 역할을 띠고 열심히 로비를 했는데 안 통했다는 게 지금 우리 노영희 변호사의 소스를 네, 들은 네. 이야기고 주진우는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분위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윤석열은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 김주현- 김주현 사실이면 보고를 안 하는 거지. 김주현 얘기를 하나만 하면은 네. 윤석열이 검사 시절에 저 인간은 욕을 했어요. 욕을 하면서 인간도 아니야. 법조인도 아니야. 인간도 아니야라고 했던 사람이 윤석열이 민정수석 싫어한 건 뭐 다 예. 아는 거지 그 동네에서.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김주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쟤는 인간도 아니야라고 또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정영식 판사였어요. 그러니까 정영수 싫어했어. 여기도 그런데 김주현 어쨌든 썼잖아요. 그리고 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 이분은 뭐 정치 정무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수사를 했던 사람이니까 필요해서 데려다 써서 어떤 역할을 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성공해서 실패했어 결과적으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어떻게 알아? 거기서 실패되잖아. 거기서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당기고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로비를 했겠죠. 뭘 했겠죠. 로비를 했을 그런데 거야. 그 사람들이 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어 지금껏. 지금 실패했다는 아니 지금껏. 이재명 못 만들어냈지. 진짜 뭔지 모르겠는데. 참 의미 없어. 내 아니,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정확하게. 아니 그래서 성공했다는 거야 실패했다는 거야.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몰라. 주진우 취재는 정확하지 않아. 저것도 정확하지 않아. 자기가 지금 취재한 것도 아니잖아. 확인됐다고 하는 게 예, 정말 아니야. 확인이 된 건지. 나는 세 명의 이름을 명확히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참이 쓸데없는 코너에서 주진우는 그 분위기 윤석열은 됐다고 생각한다는 거고 노예 변호사는 정강훈 목사 전화 그 왔어. 밑에 목사님 방송하고 있어. 뉴스공장. 네, 할렐루야 목사님. 형 안 봐요. 나는 목사님 좋아해. 스피커폰으로 좀 틀어오면 안 돼? 목사님 오후에 만나요. 미치겠다. 상태로 봤냐고. 알았어. 보고 내가 전화할게요. 왜 전화하는 사이에 저 사람들? 네, 할렐루야. 둘이 안 둘이 좋아해. 왜 전화를 해? 둘이 이 시간에. 아니 근데 정보를 아 잠깐만 홍사훈 기자님 혹시 뭐 주워 온 거 없어요? 아니, 몰라 이 난- 사람 몰라. 지금 돌아다니는 찌라시 그거 우리가 사실은 네. 확인되지도 않았고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러니까 혹하긴 하지만은 야 이건 확인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거고 아니, 예, 잠깐만 있어봐. 예. 어쨌든 내가 이 쓸데없는 코너에서 이런 쓸데있는 얘기를 내가 해도 되는 의미가 있을라나 모르겠다만. 그중에 우리가 나중에 돌아보면 쓸데있는 말 한두 마디 있었던 그러니까. 걸로 밝혀질 아니, 수도 그런데 있어. 지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제일 쓸데없어. 네. 사실 인용이 된다는 거는 네. 기각이 된다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막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있죠. 아니, 믿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나는 무슨 근거로? 근거가 무슨 뭐야? 근거로? 그거는 무슨 근거로? 그러니까 상식과 진짜 쓸데없다. 아니 나는 사실은 네, 그 본인의 지론이 뭐예요? 오늘의 나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 파면이냐 인용이냐 그거 우리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그 이후가 난 진짜 걱정이 되는 거거든. 아, 그 윤석열이 이후에 가만히 있을 사람이냐. 건설적인 굉장히 얘기를 교활한 그 윤 씨 부분은 굉장히 교활한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여태까지 우여곡절하면서 결국 살아왔었잖아 막. 네. 내놓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다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거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건 내일 이후에 네. 얘기하도록. 건설적인 얘기는 여기서는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적인 그런 얘기들은 거 하는 의미 거 있는 아니야? 분들하고 할게요. 자, 아니 그리고 아까 어저께 테니스도 밖에 박구영 교수도 내 말이 맞다고 그랬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 이전에 이미 다 끝났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았대? 어?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았대? 우리 홍상우 그거는 기자는 테니스 치는 보니까 사람들이지. 취재 안 한 지가 한 10년 된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자, 제일 근데 웃겨. 용산이 4월 1일 날 그 선고가 잡혔다는 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 4월 4일 몰랐어요. 선고를 몰랐어요. 몰랐어요. 정광훈 목사 몰랐어요. 윤상현 전혀 몰랐어요. 다 몰랐어요. 다 몰랐어요. 4월 10일 정도 생각하고 있었던 4월 11일 생각하고 있었어. 생각하고 있었던 11일, 거. 11일. 그렇죠. 원래. 그때쯤 생각하고 있었는데 몰랐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마다 용산에서 계속 모르고 있는데 부산 계속 지금 엑스포야 거기는. 부산 엑스포 장성민도 다시 나왔습니다. 근데 계속 틀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믿고 싶다는 근거를 가서 보면 없어요. 근거가. 그래 없어. 없어. 우리도 근거가 크게 많지 않아 지금. 우리 취재를 했다니까. 아니, 인용된다는 근거. 아 인형은 아니야. 그러니까 아, 인형에 찌라시도 대한 인형에 있어요. 대한 8대0 찌라시도 있고요. 4대4 찌라시도 있어요. 완전 정반대지. 예. 그래서 찌라시 한번 검토해봤는데 결론이 안 나네. 아니야. 아니 지라시 결혼 지라시 믿을 결혼 수가 났어. 없어. 결혼 났어. 찌라시 중에 제일 설득력 있는 찌라시는 8대0이에요. 왜냐면 6대2였는데 뒤집어졌다. 아니 원래 5대3이었다가 정영식 재판관이 옮겨가면서 6대2가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날짜 잡아도 되겠다 해서 그날 저녁에 모였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나머지 2명 그 아직까지 돌아섰다. 남아있던 2명이 우리 날짜 잡읍시다. 나도 너네들하고 같은 의견 가겠습니다라고 했다는 어차피 게 2명으로는 안 되니까 그렇게 했다 해서 8대0이 그게 됐다는 이게- 거가 정설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8대0 설의 가장 디테일한 버전이에요. 자, 근데 용산 쪽에서 좀 약간 그 4대4 설은 문영배 소장이 나오는데 얼굴이 어두웠다. 고성이 되겠다. 나왔다. 됐지라고 말했다. 됐지라고 이걸 엮어가지고 4대4가 됐다. 네. 그런데 정영식 주심이 제일 먼저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정영식에 대한 정영식 재판관이 그 양반이 키맨이에요. 가장 그 용산에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용산에서 가장 좀 껄끄러워하는. 껄끄러하고 주저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영식. 정영식 재판관이 맞아요. 대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일종의 확신범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임명했는데 네. 자기들이 자지우지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일 처음에 이분이 용산 주변에 이것도 들은 얘기입니다. 그쪽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내가 보수다. 내가 지금껏 법을 본 사람인데 이 명백하게 일어난 행위를 어떻게 죄를 안 묻느냐고 하면서 용산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한 사람이 정영식 판사예요. 정영식 판사 이런 설이 있었어요. 이것도 찌라시인데 정영식 판사가 그 선관위에 윤석열이 들어갔다고 자기가 말했잖아요. 그때 끝났네. 라고 정영식 판사가 얘기했다는 찌라시가 또 있어. 오래전 찌라시야 그거는. 아니 우리는 그래도 되지만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오래전 찌라시가 기자 사회에서 가장 금기해야 되는 게 네. 이 전원 보도 한 발 간다. 정말 혹하긴 하지만은 내가 그래서 그것만 말했잖아 지금까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우리 거 시간에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예. 아니 내가 그만 말할래. 용산에서 무슨 말 하지? 용산에서 이제 완벽히 승복했다 이게 이제 감지된다면 어제 이제 저녁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경찰들이 이제 차벽을 세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만약에 완벽히 승복했다 그러면 아크로로 가든 안 가든 차벽을 세울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진짜로 그러면 승복하는 건가? 해서 근데 갸우뚱이 좀 됐어요. 그래서 11시에 둘째 딸을 픽업할 일이 있어서 갔다가 제가 일부러 아크로비스타 앞을 갔어요. 그런데 차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경호부에 이제 질의를 했더니 정확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은 헌재 방어하는데도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관제 앞에 경찰차가 경찰 닥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찰 버스가 어제는 2대, 오늘은 1대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지키자 하면서 정광훈 목사와 다른 보수 유튜버들이 그 앞에 가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2명 있습니다. 2명. 2명. 그러니까 아예 이제 돈 떨어졌다는 얘기. 윤석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돈안 써. 목사님 왜 돈 안 써? 내일 집회 안 할 거야. 아니야. 총동원령 내렸어. 동화면세점 앞에서 모여서 할 거야. 내일 10시부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많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또 하나 용산에서 희망회로를 돌리다가 이건 걸려 얘기가 김복형
김복형? 김복형 이분이 김복형 돌아섰다는 띠라시도 한 번 있었어요. 자 이분이 돌아서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다 돌아서 그러니까 다 돌아선 거야. 그러니까. 김복형 이분이 자기가 을사오적이나 그리고 계속해서 대중의 비난을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죠. 부담스러워서 선고를 빨리 다 잡아달라고 하면서 그리고 여러 불만을 제기했다는 얘기는 용산에서 이건 걸린다. 걱정이다. 이 얘기를 하더라. 아 요거는 용산으로 예. 용산발로 김복형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정영식 김복형이 돌아선다는 설이 이쪽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용산에서 그냥 희망회로를 울려가지고 4대4 우린 돌아올 거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정영식이 걸린다 한마디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복형 걸린다. 아니 정영식 돌아섰다, 조한창 돌아섰다, 김복형 돌아섰다. 자, 각각 근데 썰들이 다 있네. 아까 김주현은 막 움직였는데 로펌 움직였다고 얘기하는데 로펌이 정광훈 목사가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자, 8대 대형 로펌이 어디야? 이러면서 불러요. 순서대로 부르더라고. 잘 알아 그 어디서 양반이 정확하게. 보니까. 이게 부르면서 얘네들이 다 나서서 설득했잖아. 그래서 한 명 데려왔잖아. 이 얘기를 한 명 했는데 데려왔잖아. 그 사람이 얘기했는데. 근데 데려왔다는 사람은 김영두 재판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예. 그런데 그러면 옛날엔 기업에서 했잖아. 그랬지. 그런데 기업은 안 움직였네. 그러네.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기업체들을 제가 저녁마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삼성 얘기는 하고 끝내 이제. 자. 삼성이 뭐래? 기업은요. 삼성은 8대 0이래. 삼성 아니 기업은 저기 삼성이 정확하게 알아. 인용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은 8대 0이래. 빨리 아니 어디서 들은 거예요? 다 주워 들은 얘기예요. 뭐라고 빨리. 다 주워 들은 얘기. 어느 정도 높은 빨대야? 8대 0으로 삼성 어느 정도 높은 빨대야? 엄청 높은 빨대요. 그래요? 이재용이래 이재용. 일단 내 이재용 회장이 내 노영희 나이와 변호사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 준 내 거야? 나이와 경력을 생각하면 어. 되게 고위급이고 이재용 나랑 동갑이야. 그리고 이재용 동생이 우리 학교 나왔어. 우리 고등학교. 하여튼 뭐 용산에서도 계속 헷갈려하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이제 아크로 때부터 모셨던 사람들, 코바나 때부터 모셨던 사람들이 아크로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본 이제 준비하는 것도 맞고, 그런데 여전히 이제 완벽히 승복해서 뭐 승복 메시를 쓴다 이 분위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현재까지. 들은 제일 황당한 이야기는 김건희 출마를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내 크로스 체크가 안 되니까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에이, 설마 그랬을까 싶긴 한데 뭐 당 같은 경우는 이제 빛의 속도로 손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보고 승복해라 하는 메시지의 종착점은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승복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이재용 회장하고 통화 좀 해봐. 근데 주진우? 아니 그거 바로 아래까지는 통화 되잖아. 다들 만났죠. 그러니까. 바로 만났죠. 바로 만났어. 네. 그 8대 0이래 뭐래. 아니 8대0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그 탄핵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하고 끝나는데 그분들은 탄핵에 그냥 거의 탄핵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탄핵이 생각을 하고 된다? 있습니다. 네. 국회 대관하는 이제 대기업 5대 그룹의 그 대관 member 중 한 분이 글을 이렇게 이재용 보내준 거 편이야, 있는데 굉장히 좋은 쪽입니다. 8대 0으로 기업들도 보는 것 같습니다. 탄핵이 안 되면 나라가 절단난다는 탄핵 안 걸 알고 되면 있어요. 우리 방송 다 삭제하고 다니고. 그것도 말도 있다. 안 되지. 뭐. 그것도 있다. 저한테 6주 전에 뭐지? 대법원이 이상하게 움직여 그러면서 헌재도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주 기자 생각하고 달라. 그러면서 탄핵 선고했을 때 잠깐 나가 있으라고 했던 사람이 그렇지. 3주 전에. 그분이 3주 전 나하고 같이 나가 있으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게 4주 5주 됐죠. 그렇지. 한참 전에 이재명 유죄 난다고 하고 예. 아니 저기 윤석열이 구속 취소 되기 전이었어요. 되기 전이었어. 대법원이 움직인다. 또 좀 양승태 움직인다 뭐 이렇게. 그분이 다음 주에 밥 먹자는 얘기했어요. 밥 먹자고? 네. 뭐야 그게 그러니까. 무슨 신호야? 아니 나가라고 했던 사람이 밥 밥 먹자고 먹자고. 한 걸 나가도 보면 된다? 네. 안 나가도 아마 된대. 뭐 그렇게 위험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뭔 소리야 도대체. 아 이거 중요한 의미야. 온갖 풍향계가 지금 다 동원되고 있는 거야. 그 보수 유튜버들이 어제 이재명 대표 표정이 엄청 어둡다라고 일제히 얘기를 하는데 뭘 어두워 제일 그 밝았는데. 유튜버들의 표정이 더 어두웠습니다. 제일 밝았어요 어제. 이재명 대표. 아니, 채널 나는 그 보수 쪽에서 예.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기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선거 내일 10시간이고 11시 한다. 그건 짧기 때문에 이거는 기각이다. 라고 논리 펼치잖아. 그게 어떻게 기각의 논리가 될 수 있지? 그만큼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야. 11시 말씀드렸잖아요. 11시에 판결한 것이 유일하게 화면이었습니다. 여기도 그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어제 그쪽에서는 근거로 삼고 반대로 있잖아. 우리도 막 기각은 갖다 쓰고 있는 거야. 기각은 이게 결정문이 짧기 때문에 길었으면 10시에 했을 텐데 점심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11시 하니까 이건 기각이다. 이렇게 지금 논리를 내고 지금 왜 있어요. 태세 전환하는 거예요? 어제 나랑 여기 5시에 나 여기 앉고 자기 여기 앉았을 4시. 때는 우리 4시인가? 4시 앉았을 때는 나보고 11시 하는 것은 기각이 맞다 그러면서 그쪽 논리를 펼치고 아니, 보수 편들어주는 논리가 것처럼 그런- 그랬잖아요. 아니, 내가 언제 장소팔 내가 그게 맞춘자 아니기 때문에. 같아. 만담인 것 같아. 내가 그게 아니라고 말했고 끝내야 되겠다. 뭐라도 하나 건들 게 있나 싶어가지고 방송 전에도 맨날 저래. 모든 찌라시를 다 돌아봤는데 특별히 건질 건 없는 거야. 도망가지 말라고 했다니까요. 아니 내가 아니, 구체적으로 말했잖아 3명의 그러니까 얘기를. 나는 이재용 회장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 내가 이정이랑 동갑이라고. A가 누구야 A가 A 판사가 이재용하고 동갑인 사람 어. 수백만 명이야 남자. 지금. 일단 남자 남자야? 판사. 남자예요. 키가 컸자고. 아이 진짜. 자, 하여튼 이게 돌아다니는 찌라시 종합판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찾아보지 마세요. 이게 오늘 다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든 찌라시를 다 다뤘다. 자, 찌라시 다 분석하고 취재한 거예요. 이거. 찌라시 그거 아니야. 믿지 마. 그 하얀 우리도 취재, 우리도 취재야. 없어. 여기 벗어난 찌라시는 없어. 네. 자, 모든 거 다 했어. 자, 윤곽근 변호사는 하야설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자, 바로 다음에는 저 박구영 교수가 네. 내가 어제 말한 그 테니스 맞다고 그랬어. 이제 하세요 이제. 끝.